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HSK 5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시지만 HSK 5급을 준비하시는 누군가, 제가 또 보고 있는 분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부터 44번까지 열독 일부분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문제인데 두 문제 풀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문장 길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단어들, 그다음에 새로운 표현들 나올 때마다 전달할 거니까요. 기분 좋게 따라오시고 강의 출발합니다. 하나씩 따라오십시오. 在日常生活中 일상생활 속에서 我们几乎每天都 几乎라는 건 거의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거의. 그러니까 거의 매일 동안 每天几乎每天 또라는 단어 연결돼야 됩니다. 거의 매일 동안 会听到 듣게 될 것입니다. 各种各样的声音 각종 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有时 어떤 때는 甚至觉得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뭐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뭘 느낍니까? 噪音太多 噪音하면 잡음이죠. 소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소음이 너무 많다. 뭐 자동차 소음부터 해서 많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不过有些声音 그러나 어떤 소리들은 设计者는 그 물건을 만든 설계자를 이야기합니다. 和工程师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설계자나 엔지니어가 故意添加进去的 이랬습니다. 添加라는 건 첨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첨가하다. 그래서 일부러 그 만든 사람들이 일부러 첨가에 집어넣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目的 목적은 是为了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让你更 41번 당신으로 하여금 훨씬 더 멋머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겁니다. 왜 소리를 일부러 넣었냐면 당신으로 하여금 훨씬 더 放松, 放松은 뭐예요? 릴렉스, 편안해진다. 뭐 당신으로 하여금 더 편안해지게 만들기 위한 거다. 뭐 가능성 있죠. 日常이라는 건 일상적이다. 이건 뭐 아니죠. 그다음에 特殊, 당신으로 하여금 더 특수하게 만든다. 아니죠. 合法, 웬 합법적이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이 A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每当什么什么时 이건 패턴이죠. 매번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패턴입니다. 我们在自动提款机上自动提款机 이건 뭐예요? ATM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동 출급기죠. 거기에서 取钱时 돈을 인출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인출할 때 机器 그 기계는 发出的那种哗哗哗的声音이라고 나왔는데 그 기계가 ATM기가 发出라는 단어는 내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发出라는 건 기본적으로 声音이라는 단어와 친구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发出什么样的声音 그러면 어떠한 소리를 내보낸다. 여러분 간단하게 发出라는 단어를 기억을 좀 하세요. 그러면 기계가 내뿜는 그런 종류의 화화화라는 소리가 나는 数钱声 무슨 소리라고 나왔습니까? 돈을 세는 소리. 이것은 都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倍感은 두 배로 느끼게 해줍니다. 무엇을? 안심을 두 배로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했네요. 그럼 안심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41번이 放松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겠다는 거죠. 느낌 여기까지 오셨나요? 해석이 좀 빠르다 싶으면 앞쪽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ATM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他听上去 여기서 타라는 건 그 소리를 이야기하고요. 听上去 듣자 하니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동사 뒤에 上去라는 단어가 붙으면 뭐뭐에 보니 라는 뜻.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看上去 요걸 제일 많이 쓰죠. 보아하니 요런 말입니다. 어쨌든 귀로 그 화화화라는 돈 세는 소리를 듣자 하니 如此 42번 그랬습니다. 如此는 이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처럼. 그래서 如此漂亮 그러면 이처럼 아름답다라는 형태고요.
그 소리는 들어보니까 이처럼 42번 합니다. ABCD 한번 볼게요. 예유 시간 그러면 여가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근무 외에 여가 시간을 예위 시간. 그러니까 정답은 예위가 아니고요. 그다음 시용웨이라는 요 어려운 단어. 원래 얘는 6급에 주로 나오는데 5급에 출연했습니다. 시용웨이는 웅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는 티엔안먼이 나와 있죠. 예문으로. 그래서 시용웨이더 티엔안먼 그러면 웅장한 천안문 요렇게 가는 거고요. 뭐 ATM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웅장하게 나는 건 아니죠. 뭐 돈 세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건 아니니까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CNI님 빙준이라는 단어는 평균적이다. 평균. 그러니까 뭐 소리가 평균적이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真实 얘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돈을 세는 소리가 실제 기계 안에서 진짜로 돈을 세는 것처럼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처럼 돈 세는 소리가 실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大部分人 대부분의 사람들은 都认为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那是纸币 그것은 그 소리는 纸币 지폐가 在点钱的齿轮上滚动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폐가 어디에서 点钱은 돈을 세는 거죠. 돈을 세는 齿轮이라는 건 어떤 기어를 이야기합니다. 기어. 그 안에 있는 기계의 기어 위에서 滚动 돌아가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래요. 그 소리를 듣고. 然后 그리고 나서 被送 어디로 보내짐을 당한다? 被送进 어디로 보내져 들어감을 당한다. 그게 어디입니까? 取钱的槽. 그러니까 여기는 取钱槽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돈을 세는 통. 그러니까 돈을 세는 통이 아니라 돈을 뽑는 통. 저희 ATM기 가면 갑자기 문이 지직 열리면서 거기서 돈을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요런 말이죠. 좀 복잡합니다. 뒷문장을 보겠습니다. 뒤쪽 我们应该感谢扬声器 그랬어요. 양성치라는 건 마이크를 이야기합니다. 확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소리가 크게 나도록 우리는 그 확성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43번 한번 보시면 结论 结论이라는 단어, 결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 事实, 사실이라는 단어, 政策, 정책, 后果, 나쁜 결과. 이건 100% 아닙니다. 그 정책도 아니죠. 그 다음 결론이라는 단어와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 쌍이라는 단어가 붙는 건 이 두 개 다 말돼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结论上 요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실적으로 사실상 그래서 事实上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기서 정확한 건 그렇죠. 事实란 단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소리가 확대되는 확성기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是因为 왜냐면 这个扬声器出来的声音 이 마이크에서 확성기에서 나오는 声音 소리가 变得更好听了 훨씬 더 듣기 좋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양성치를 통해서 나오면서 소리가 조금 듣기 좋게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달 嵌入 와 단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나왔지? 嵌이라는 단어는 삽입하다, 끼워 넣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墙体라는 건 벽이에요. 그래서 嵌入墙体的 벽에 박혀 있는, 들어가 있는 自动提款机 ATM기. ATM기가 원래는 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应当是没有声音的. 당연히 원래는 소리가 없는 게 맞아요. 소리가 원래는 없죠.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因为它的主要部件. 왜냐면 그 기계의 주 부지에는 뭐예요? 부품을 이야기합니다. 기본 부품, 주요 부품들, 包括钱, 뭐를 포함해서 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藏在砖墙的另一边. 그렇죠. 장이라는 건 숨기다라는 뜻이니까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砖墙은 돌로 된 벽이잖아요. 돌로 된 벽에 다른 한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특히 돈은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야 맞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数钱声 돈을 세는 소리는 被刻意添加进取钱流程 이랬습니다. 刻意라는 건 일부러란 단어. 일부러.
그러니까 돈 세는 소리는 일부러 뭐뭐 당한 거예요. 뭐 당한 거예요? 티엔지아 당한 겁니다. 첨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계에는 소리가 없는데 일부러 첨가시킴을 당한 거라고요. 어디에? 취钱流程 돈을 뽑는 그 과정에 집어 넣은 거예요. 돈 세는 소리. 신기할 정도로 진짜 ATM기에는 똑같이 돈 세는 소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从扬声器里播放出来. 그래서 확성기 안으로부터 播放出来. 앞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다. 왜냐면 只是为了告诉你. 단지 为了 뭐 하기 위해서다? 告诉你.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请拿好你的卡. 당신의 카드를 똑바로 가져가세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려면 뭐 소리를 뭐하러네. 자, 很高兴为您服务. 당신을 위해서 서비스한 게 기쁩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 화화화라는 소리가 아니죠. 정답은 您放心钱来了. 안심하십시오. 돈이 나왔습니다. 요거죠. D는 뭐야? 对不起没钱了.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스탑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누르고 이렇게 풀으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워드나 이런 걸로 제공하기가 좀 힘들어서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문제를 일부러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딱 보시면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아셨죠? 45번 풀겠습니다. 자, 춘추 시기,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기가 나왔습니다. 지고, 제나라와 추고, 초나라는 著名的强国. 두 개는 강국이어서 정고, 강국. 두 나라는 강국이었는데 요이회 어느 날 한 번은 자, 지고의 국왕, 국왕이 제 나라의 국왕이 파이라는 건 보내다 이 말이죠. 自己的大臣, 다천은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다천 누구? 옌즈라는 신하를 방원 초고, 초나라에 방문시키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초나라 왕은 시양 뭐 하고 싶었냐면 문장 잘 보세요. 趁这个机会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쉽지만 그래도 체크하겠습니다. 趁什么什么机会 그래서 요건 천이라는 단어 정말로 많이 쓰는 단어. 뭐뭐한 기회를 틈타서 요런 말입니다. 어쨌든 초나라 왕은 이 기회를 틈타서 找一个办法 어떤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무슨 방법이냐? 让齐国的使者丢脸 제 나라의 그 사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엔즈 아닙니까? 이엔즈로 하여금 띄오리엔 쪽팔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借此来 借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요것도 이 기회를 빌어서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쪽팔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쪽팔린 이 기회를 틈타서 45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초구어더强다. 초나라의 강대함을,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럼 45번이 동사라는 거니까 초나라, 자신들의 나라의 강대함을 뭐 하고 싶은 겁니다. ABCD 한번 보자고요. 강대함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보여주다라는 단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显示.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요렇게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显示自己 그러면 스스로를 드러내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잘난 척한다. 요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 나와 있는 具备라는 건 구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具备는 많이 쓰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条件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료, 어떤 조건들을 구비해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我要是想进入那家公司我要具备什么样的条件呢? 요렇게 문장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 发表는 발표하다, 문장을 발표하다, 发表 文章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 다음 领导는 지도자라는 명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이끌다라는 동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은 B였다는 거. 어쨌든 초나라 왕이 머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자, 초왕 了解到 초나라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옌즈 身材矮小. 옌즈라는 그 사자가 키가 굉장히 작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就命令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手下的人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 하라고 명령 내렸냐면 뒤에 나옵니다. 在城门旁边 정문은 성문이죠. 성문 옆에 开 하나를 뚫어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很低的洞 똥이라는 건 여러분 굴이잖아요. 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굴 하나를 파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성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낮은 쪽에 구멍 하나 뚫어라. 요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시를 했습니다. 자, 볼게요. 燕子来到楚国的时候 옌즈가 초나라에 왔을 때 초나라 왕은 명령했습니다. 누구에게? 守门的士兵 문을 지키는 사병에게 명령했습니다. 关闭了城门 성문을 关闭 닫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让燕子从旁边的洞口爬进去 와, 좀 잔인하다. 옌즈로 하여금 옆에 있는 그 굴 구멍 있잖아요. 그 문, 굴로 판 그 낮은 뭐 개구멍 같은데 거기로 파진주 기어서 들어가라고 시켰어요. 근데 옌즈 看到这样的什么什么 옌즈가 이런 46번을 보고 明白了 알게 되었습니다. 초왕의 目的 초나라 왕의 목적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46번 뭘 본 걸까요? ABCD 한번 볼게요. 징징. 징징은 뭡니까? 줄거리. 그러니까 광경. 줄거리가 아니라 광경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이런 광경이에요. 제가 지금 징지에하고 헷갈렸어요. 징지에 이거는 줄거리예요. 电影的 징지에 그러면 영화 줄거리. 근데 징징은 광경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 징징. 그 다음 징서는 경치를 이야기하고요. 베이징은 배경. 그 다음에 지지는 기적이니까 정답이 아니고 당연히 정답은 징징이 되겠죠. 어쨌든 옆에다가 굴을 파놓고 자기를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는 광경을 보고 초나라의 그 마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他思考了一小会儿 잠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思考 그리고 便 곧바로 对什么什么的人说 뭐뭐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럼 47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하는 사람 说服라는 단어, 요 단어 중요합니다. 说服他그러면 그를 설득하다라는 뜻이고요. 한 가지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회화체에서는 이 说라는 단어를 睡라고도 많이 합니다. 睡服 옛날에는 원래 睡服라고 했대요. 근데 요즘에 바뀌었대요. 说服라는 단어 어쨌든 설득하다. 그 다음 피조는 허가하다라는 단어고요. 쯔슌이라는 건 자문을 구하다, 물어보다라는 뜻이고 接待라는 단어가 마중하다, 접대하다 요런 단어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을 마중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这是一个狗洞 이건 개구멍이다. 不是城门 이건 성문이 아니다. 我要是 내가 만약에 要是访问狗国 개나라를 방문한 거라면 当然可以파狗洞 당연히 개구멍을 기어가야겠죠. 请你们 당신들로 하여금 替我问一下楚王 저 대신 초나라 왕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我来访问的国家到底是楚国还是狗国 제가 방문한 나라가 초나라입니까? 아니면 개나라입니까? 그랬더니 똑똑하네요. 초왕 초나라 왕은 听了士兵的报告 사병의 보고를 듣고 나서 48번 했습니다. 그리고 잉제 옌즈 진청 옌즈가 성문으로 들어오도록 영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럼 48번의 결과는 뻔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变得非常愤怒 뭐하게? 분노하게 변했다. 아니 그랬으면 잉지에를 하면 안 되지. 환영하면 안 되잖아요. 정답이 아니죠. 思考了很长时间 오랫동안 고민하고 영접한 걸까요? 그럼 옌즈는 가버리죠. 오랫동안 고민할 수는 없죠. 只好命令打开城门 只好는 어쩔 수 없이 命令 명령을 내려서 打开城门 문을 열라고 했다. 요게 정답이죠. 그리고 나서 잉제 옌즈 진청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이거 发现 옌즈
是个很有智慧的人. 이엔즈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C냐 D냐 여기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거의 확실합니다. 이 두 개는 뭐 완전히 확실하죠. 근데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는 이 문장의 느낌을 보셔야 돼요. 느낌을 잘 보세요. 느낌을 뒤쪽에 지금 여기 보면 잉지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잉지에는 뭐냐면 환잉의 잉이에요. 그 다음 지에는 지에다이 맞아들이다 요런 말이고요. 잉지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8번은 분명히 기분 좋게 얘를 들여보내야 돼요. 기분 좋게. 근데 C에 나와 있는 즈하오는 무슨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이라고요. 억지스러운 거라고요. 억지스럽게 문을 열라고 한 게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그렇죠. 이엔즈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그를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C라고 하신 분들 죄송하지만 HSK 5급은 종종 이런 논리를 따지는 문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D였다는 거. 뭐 그래도 끝까지 C 아니에요? 나는 C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면 저도 어쩔 수는 없고요. 어쨌든 문제에서 정답은 D로 나왔다는 거. 전 여기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두 번째 장문 일부분 문제 91번 쭉쭉쭉 풀었어요. 이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7번, 98번입니다. 97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단어를 먼저 찾는데요. 일단은 동사를 찾아냅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와 있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팡이란 단어가 있다고 그래서 목적어를 바로 찾기에는 애매한 문장입니다. 근데 정말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 바라고 하지요. 바라는 단어의 문장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목적어를 바 뒤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보어라든지 어떤 조사 같은 이런 기타 성분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요게 받자문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러가 와도 되고 뭐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사가 러가 되는 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 뒤에는 목적어를 갖다 놓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목적어는 명사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럼 바 뒤에는 명사 하나를 갖다 놓습니다. 뭐뭐를 이라고 하겠죠. 뭐뭐를. 근데 명사가 좀 많아요. 이씨 아줌마도 있고요. 이건 혼사. 결혼하는 일, 그 다음 알드다 이건 뭐 아니겠죠. 왜냐면 더 뒤에 명사 하나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알드더 리타이타이는 아닐 것이고 아들의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훈시 결혼하는 일, 아들의 홀예 정도 되겠죠. 그러면 명사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씨 아줌마, 두 번째는 아들의 혼사. 근데 받자문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죠. 해석이 어떻게 돼요? S가 무엇을 그렇죠? 당연히 정답은 뭐예요? 이씨 아줌마가 아들의 혼사를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숫자로 한번 매겨보면 리타에다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 무엇을 알즈더 혼시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너무 쉽잖아요. 동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팡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짜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잖아요. 짜이라는 단어. 근데 받자문의 기본적인 구조 중에 여기에 목적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를 붙이고 여기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치사. 특히 짜이라는 단어. 물론 짜이 말고도 많아요. 게이라는 단어가 올 때도 있고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뭐뭐를 어디에 뭐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해석이 뭐냐면 이씨 아줌마는 아들의 혼사를 팡 놓는다. 이 뒤에 짜이가 오는 거예요. 어디에 놓는다? 짜이 뒤에는 장소의 개념이 오는데 요거 하나가 걸리죠. 띠웨이라는 건 1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순위에 놓는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뭐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이미 나왔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자고요. 그게 뭐냐면 把 A 放在 그냥 그대로 쓸게요. 地位 요거는 우리 문광일 중국학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A를 중요시 여긴다 요런 말이에요. 돈을 중요시 여긴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把钱放在地位 친구를 중요시 여긴다 把朋友放在地位 일을 중요시 여긴다 把工作放在地位 여자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把女人放在地位 요런 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뭐 알았었다면 정답은 바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받자문으로 풀어내셨으면 되겠습니다. 98번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단어 동사를 찾는데 일단은 동사는 없어요. 수로는 있습니다. 수로는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绝对完美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요런 말 이게 수로가 되겠습니다. 수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단어를 찾았더니 조동사가 있어요. 넝이란 단어 조동사죠. 근데 조동사 뒤에는 수어가 꼭 와야 됩니다. 수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요런 뜻이 되는 거죠. 뭐뭐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지금 완메이라는 단어가 동사 형태로 쓰인 거예요. 완벽해지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사용이 된 건데 그러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됐죠. 不能绝对完美不能绝对完美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럼 주어를 찾으면 되는데 누굴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人.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 찾겠습니다. 그게 바로 任何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任何가 나오면 任何뒤에는 명사를 붙이고요. 그 뒤에 또를 붙이는 패턴을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어떠한 뭐뭐뭐뭐라도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뭐뭐도 그래서 이거는 복수 형태를 띠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人을 붙이면 任何人都 이러면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에 人을 붙여서 任何人都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不能이 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시작. 任何人都不能绝对完美 근데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얘죠. 世界上. 世界上은 언제나 위치가 제일 앞입니다. 왜냐면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앞으로 世界上이 장문 일부분 조합 문제에 나오면 그냥 맨 앞에 빼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 내볼게요. 世界上 세상에 있는 任何人都不能绝对完美 요렇게 갈게요. 97번, 98번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패턴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지금 제가 풀어드린 전체 지금 여기까지 91번부터 97번, 8번까지는 그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음 문제, 기출문제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문제 몇 가지 들어오거든요. 그때 기대하시면서 잘 풀어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가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모아놓을 테니까요. 스스로 한번 확대해서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수업 잘 들으셨다, 할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